네, 8월 2일 금요일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8월에 들어선 지 어느덧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2%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2,700선 간당간당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낙폭을 키워가면서 790선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분과 이야기해볼게요.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너무 무섭네요. 일단은 저희 개장 상황을 좀 체크해봤는데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이러한 장이 좀 이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전일에 8월 이제 시작이 진행이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차 변곡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나오고 컨콜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삼성전자의 컨콜이 그래도 이제 많이 빠졌던 국내 반도체들을 좀 반전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2% 정도 바닥에서 이제 쇼커버성 상승 나오면서 좀 반도체 쪽이 좀 반등을 주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어제 아침 새벽에 또 좀 대거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 분기는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줬던 기업이 이제 ASML인데 그 기업이 이제 그 컨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오르는 거는 또 오르고 빠지는 거는 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제 좀 컨콜 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컨콜 톤이 좋지 않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약간의 반도체에 의구심이 있었고 또 약간 자금이 빠져나가던 상황에서 더 약간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좀 시그널들이 됐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오늘 어제 유럽, 미국, 우리 지금 시장 전체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이 꺾이고 있는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오늘 실업률 나올 거거든요. 네. 4.1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예상치보다 좀 높은 4.2. 근데 지금 어쨌든 고용이 꺾이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꺾이면은 사실 주식시장은 이제 침체를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고용 데이터가 안 좋은 것부터 일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빠져서도 있지만 저는 오늘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쪽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좀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엔캐리가 자금이 그렇게 큰가? 그게 진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 이랬었는데 약간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가 좀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근데 저는, 일단 시장은, 지금 8, 9월 가도 보통은 과거에 이 빅스가 좀 계절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항상 좀 올라가는 특성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10월까지도 조금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어쨌든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이 더 좀 집중을 할 거고 또 고용 데이터 오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조금은 우려를 할 거라 일단은 신중하고 조금은 경계감 가지시는 스탠스가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고 또 걱정을 안고 아무래도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S 하나만 좀 받아볼게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이거든요. 어제 장에서 52,300원 장중에 기록했죠. 현대, 로템, 방사는 수주와 실적 모멘텀에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익 보셨을 때 일단 한번 또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일정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22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방산주 중에서도 사실 상대적으로 강했던 친구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뭐냐 하나만 얘기해봐라라고 한다면 수주예요. 근데 그 수주가 이제는 2분기부터는 이제 해외 수주까지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 방산주들 중에서도 가장 좀 주가 흐름이 좀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이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의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일정이 뭐가 있냐면 폴란드에서 그 박람회가 있습니다. 방산 박람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본국에서 박람회 열릴 때 그때 이제 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체결에 대한 어떤 6조 원에 대한 그 계약을 지금 기다리는 시장에 지금 어쨌든 그 기대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만 아니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지금 로키드 마틴이 2분기 컨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눈 대화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제 국채 파트너들하고 동맹국들이 아무래도 좀 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방비 우리 좀 늘리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호실적 나오면서 미국 방산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기조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리하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부분에서의 구조적 성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방산주는 어쨌든 좀 롱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수급이 좀 우호적인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아마 8월 중순 정도에 주총 통과가 되면 인적 분할이 아마 좀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종목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쪽을 회피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면 좀 반사수혜가 또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항상 2주에 저희 확인해 보는 게 있죠.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여전히 화장품 관련주에게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 그리고 건설, 제약, 바이오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쪽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조선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려를 좀 지워주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에 뭐 완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기관의 수급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핵심은 반도체를 못 사니까 그 외의 섹터를 산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시선은 이미 3분기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즌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미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하는 나라기 때문에 7월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에 이제 데이터가 3분기에 포함이 될 거라서 어제 또 그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뭐 초소형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라면 이런 쪽에 상당히 데이터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한조해 같은 쪽으로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HD 현대미포 쪽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조선이 보통 이제 긍정적일 때는 대형 조선주들 플러스 해가지고 실적 사이클 성장에서는 기자재들도 챙겨 보는데 아무래도 대형 조선주보다는 기자재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쪽을 좀 타겟으로 해서 본행제, 피팅, 엔진 이런 것들 좀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건설. 예, 건설이 일단 전체 바스켓 매수가 아니라 타겟해가지고 지금 그 현산계 같은 것들, GS건설 이런 쪽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저는 금리 인하 기조에서 좀 볼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약 바이오도 뭐 결국 결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이 어떤 걸 사고 있는지 보니까 반도체 쪽을 담기 어려우니 조선과 건설, 제약, 바이오 등등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도 종목을 잘 추려보는 게 중요하다. 또 미리 말씀해 주셨던 HDC 현상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죠. 관련해서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단가 인상 전에 서프라이즈 실적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2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2분기가 저조할 것으로 컨셉 미스를 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의 반등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그 주가 동조화가 됐었는데 약간은 그거와 별개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1분기에 매출되는 부분들이 2분기에 이연되면서 발생을 한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SI 핫 쪽하고 차량 소프트웨어 쪽이 매출 증가, 그게 이제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 그 SI 쪽 같은 경우는 그룹사가 차세대 ERP 구축하고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인식되면서 2분기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완성차에 대한 고사양화, 이게 결국에는 ASP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고, 옵션, 그 내비게이션 옵션 탑재율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실적은 아마 우상향 기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적을 통해서 먼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투자 포인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쪽에서도 숫자로 찍힌다고요? 네, 일단 그 3분기에 그 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실 여건도 좀 조성이 됐고 그래서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컨센이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원래 이제 오피 마진이 한 600억대에서 700억대로 지금 상향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한 2,200억에서 2,400억 정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수익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룹사가 디지털 투자 쪽을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인도 법인 쪽에서의 상장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 지역 투자도 아마도 향후에 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보다는 좀 적은 인력 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이 그 부분이 좀 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적 면에서나 인도 상장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금 어떤 정책의 기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좀 단기로 뭐 급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주가는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들도 좀 꾸준하게 동사를 매수하고 있고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숫자로 찍힌다라는 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정의 개선, 인도 상장, 밸류 모멘텀 같이 이 현대차 그룹 안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걸 대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뷰노예요. 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 뷰노가 특히나 많이 올랐습니다. 딥카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특이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딥카스, 이게 또 심정지 예측하는 솔루션이거든요. 일단 그 이제 그 의료 AI 쪽은 이제 적용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돈을 언제부터 벌 거냐 이건데, 저는 이제 주력 제품 아까 말씀해주신 24시간 내에 심정지 예측을 하는 솔루션이 딥카스의 아마 분기 매출액이 이번 2분기가 한 5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게 YOY로 한 180%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현재 그 국내 같은 경우는 17개소에서 상급종합병원 포함해서 95개소에서 3만 8천 개의 병상을 커버하는 수준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내 병상이 가장 많은 빅5 병원 중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올해 6월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병원들도 좀 침투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마 5월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아마 좀 매출액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비용 쪽에서는 2분기까지도 FDA 허가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영업적자가 35억 원으로 정분기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상반기에 이런 비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3분기 가서는 적자폭이 다만 좀 축소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BP 좀 달성을 지금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볼 텐데요. 앞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의료 AI 이쪽은 사실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3분기까지는 적자를 유지하겠지만 네. 적자폭은 좀 개선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영업 마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한 자릿수 정도. 그래서 일단은 뭐 디캅스가 얼마나 QOQ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 시장은 거기에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결국에 B5를 얼마나 좀 점유를 해 가느냐, 거기에 주가의 키팩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뷰노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의료 AI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종목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뭐 목표가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유영화 과장님과 금요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